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 여성으로 결혼 4년 차 기혼 여성입니다. 지금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 행복을 찾기까지 정말 못 볼 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막무가내 예비시모를 만나 파혼을 하고 말았지만요. 예비시모는 저희 아빠가 막노동꾼이라며 예비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겁니다. 게다가 예비 남편과 저의 결혼을 방해하기 위해 못할 짓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그 모습에 질려 파혼을 하게 되었고, 그 파혼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며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로 직장을 다니며 개인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러스트레이터로 자연스레 자리를 잡아 직장을 관두게 되었고, 조금씩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로 인정을 받던 시기라 제법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제 일에 몰두해 살고 있을 때였는데 친구가 소개팅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중학교 교사라면서 사람이 성격도 좋고 그림도 좋아해서 저랑 잘 맞을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친구의 주선으로 예비 남편과 만나게 되었고, 서로 그림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다 보니 빠르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예비 남편이 섬세하고 배려심이 깊다 보니 저는 점점 더 예비 남편을 의지하며 사랑하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인가 예비 남편이 예비 시모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도 예비 남편을 통해서 들어서 예비 시모가 무척이나 저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정식 인사 전에 가볍게 시댁에 방문해 밥 한 끼 먹자는 제의라서 저도 거절하지 않고 예비 남편의 정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와 설렘을 안고 예비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고,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지요. 특히 예비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무척 좋아하셨죠. 제가 20대 후반의 어린 나이인데도 빨리 자리를 잡아 제법 잘 나가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것이 대견해 보이신 듯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여자친구가 이 아가씨구나. 세상에,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네. 어서 와요. 이제야 우리 미래의 새아가를 보네.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가 일러스트레이터라며? 요즘은 그런 직업들이 잘 나가고 돈도 잘 번다는데. 아직 젊은데 빨리 자리 잡아서 부모님이 아주 좋아하겠어. 어머니 별 말씀을요. 그냥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작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고 사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어이구, 우리 예비 며느리는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 우리 아들이 아주 복이 터졌네. 안 그래, 여보? 그렇고 말고 우리 아들이 결혼할 여자 하나는 잘 골랐어. 물론 예비 시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예비 남편을 통해 듣기는 했지만 직접 뵙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모습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건 일순간이었어요. 예비 시모가 저에게 저희 아빠 직업을 물어보셔서 대답을 하게 되었고, 그 순간 좋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가라앉으며 시어머니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연이 너희 아버지는 지금 무슨 일 하시니? 저희 아빠요? 저희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목수 일하세요. 능력이 좋으셔서 와서 일해달라고 부른 것도 많고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네 아버지 직업이 목수라고 한 거냐?
네, 어머니.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나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네 아버지 직업이 막노동꾼이라는 이야기 아니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막노동꾼이라니. 주연이가 지금 분명히 아빠 지금 목수라고 말했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어떡해? 아니, 나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다. 말이 기분 나빴다면 사과하마.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도 덩달아 말수를 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느낌이 왔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이, 특히 예비 시모가 저희 아빠 직업 때문에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도 예비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예비 남편의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예비 남편과 저의 결혼 이야기는 진전이 되어가고 있었고, 제가 예비 남편에게 저희 아빠 직업에 대한 예비 시모의 반응을 이야기하며 고민을 하자 예비 남편은 제 오해라며 괜찮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날 예비 시댁을 떠나고 예비 남편이 예비 시모와 이야기를 해봤지만 저희 아빠 직업에 대해 예비 시모가 괜찮다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날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오해를 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오해가 아니란 사실을 얼마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정식으로 서로 집에 방문해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까지 마친 상황이었는데 예비 시모가 저에게 따로 만나자며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시모를 카페에서 만나서 보게 되었고 예비 시모는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꺼냈죠. 솔직히 이야기하마. 나는 막노동꾼 딸인 너랑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 거 반갑지 않다. 우리 집 체면이 있지. 집안 격떨어지게 막노동꾼 딸이 뭐니? 막노동꾼 딸이? 그것도 중학교 교사인 잘난 우리 아들 수준의 막노동꾼 딸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희 아빠 막노동꾼 아니세요. 건물 짓는 목수세요. 기술자시라고요. 그게 그거지. 막노동꾼이나 목수나 다 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네가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해서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막노동꾼 딸이라고 하면 그야 뻔하지. 너도 돈도 못 벌고 가난뱅인 건 똑같은 거 아니니? 어머니, 저 먹고 살 만큼 벌고 있고 제 일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저희 아빠가 막노동꾼이라고 해도 그게 어때서 그러세요? 저희 아빠 가족들 위해 평생 희생하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고 저한테는 존경스러운 자랑스러운 아빠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이 가난한지 아닌지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봐도 뻔하다. 그리고 자랑스럽긴 막노동꾼이 뭐가 자랑스럽냐? 다른 건 됐고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조건이 있다. 조건이라니 무슨 조건이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갑자기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저에게 보란 듯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해와야 할 혼수 목록이다. 중학교 교사인 잘난 우리 아들 정도면 이 정도는 필수라고 본다. 이거 못해오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조차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너희 집 형편에 이걸 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비 시모의 말에 저는 혼수 목록들을 보게 되었고 정말 기함을 토하고 말았죠. 예비 시모가 저한테 바라는 혼수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될 정도로 지나친 것들이었으니까요. 아파트에 외제차에 현금에다 다이아 반지 세트.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뭔가요? 제가 무슨 재벌집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요? 못 태우겠냐? 사돈이 막노동꾼이라 이야기하는 창피한 감수하고 그 딸내미를 며느리로 받아주는 건데 나도 이 정도면 많이 봐준 거다. 그러니까 이 혼수 못 태우겠으면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마라. 당장 헤어지라고!
좋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면 어머니 아들이랑 헤어져 드리죠. 제가 아무리 상우 씨를 사랑해도 고생하신 저희 부모님 무시하는 무식한 시어머니 저도 필요 없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무식한 시어머니? 네. 어머니가 무식하니까 막노동꾼이니 혼수니 하면서 이런 경우 없는 말이랑 행동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야말로 어머니 같은 사람 제 시어머니로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잘 나가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할 때는 제가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서 좋아하다가 저희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목수라고 하자 제가 돈 없고 별 볼 일 없는 집안 딸이라는 생각에 당신 아들과 헤어지라는 것이었죠. 그게 싫으면 무리한 혼수를 해오라고 요구하면서요. 물론 저희 아빠가 기술도 있으시고 성실하게 일하셔서 저희 집이 먹고 살만했지만 전 그런 이야기를 예비 시모에게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아무리 제가 예비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도 고생하신 저희 부모님만큼 소중하진 않았으니까요. 제 부모님을 무시하는 인간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예비 남편을 만나 예비 시모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예비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은 저를 붙잡고 매달리더라고요. 예비 시모를 본인이 설득해 볼 테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남편에게 기회를 준다고 한들 예비 시모의 생각이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했습니다. 예비 남편도 저와 헤어지기 위해선 마음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발생했어요. 며칠 후 예비 시모가 주말에 갑자기 제가 혼자 자취를 해서 살고 있는 저희 집에 찾아왔던 겁니다. 예비 시모가 제가 예비 남편과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든다면서 저희 집으로 과일이나 먹을 것들을 택배로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고마워 예비 시댁에 여러 먹을 것이란 건강식품 같은 걸 챙겨서 보내드렸고요. 그때는 예비 시모와 얼굴을 보기 전이었지만 고마운 마음에 저희 집 주소를 알려드렸던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죠. 예비 시모는 처음엔 저희 집에 찾아온 것을 보고 이미 끝난 사이에 왜 그런가 싶어서 인터폰으로 물으니 지난번엔 당신이 잘못했던 것 같다면서 사과를 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비 남편과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예비 남편 얼굴도 있고 사과를 받고 끝내기 위해서 저희 집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집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예비 시모가 갑자기 돌변하고 말았어요. 문을 열자마자 예비 시모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더니 집안의 물건들을 부시며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네가 시켰지? 네가 우리 아들 꼬드겨서 집 나가게 만든 거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우 씨가 왜 집을 나가요? 너랑 결혼 허락 안 해주면 다시는 내 얼굴 안 보겠다고 하고 집을 나갔다. 그렇게 착하고 순하던 애가 네가 꼬드기지 않았으면 왜 집을 나갔겠냐? 알려면 좀 똑바로 알고 말씀하세요. 저 상우 씨랑 안 되겠으니 헤어지자고 했고 상우 씨가 저 붙잡아서 지금 생각할 시간 갖기로 한 상태라고요. 이미 헤어질 사이였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네가 헤어지자고 했으면 우리 착한 아들이 왜 집을 나가? 이 여우 같은 것 같으니라고! 예비 시모는 저에게 전혀 예의를 지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비 남편과 끝내기로 한 마당에 더는 거칠 것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그만 좀 하시죠. 저도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우 씨 어머니라고 봐주는 것도 여기까지라고요. 네가 안 봐주면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막노동꾼 딸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절대 안 돼. 내가 결코 허락 못한다고. 예비 시모는 그렇게 말하며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채를 잡아버렸죠. 이 뻔뻔한 것! 네가 우리 아들 망쳐놨으니 너 오늘 나한테 혼 좀 나봐라. 아주 머리통을 쥐어 뜯어버려야지 정신을 차리지. 이거 놓으시죠. 자꾸 이러면 저도 안 참습니다. 니까지 껴안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 너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긴요. 저도 어머니 머리채 잡으면 되죠. 그리고 저도 예비시모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아프다니까. 당장 놓지 못하겠어? 너 무슨 약이라도 잘못 먹었냐? 실성했냐고? 어머님이야말로 미쳤어요? 남의 집까지 와서 행패 부리고 머리채를 잡지를 않나. 다른 사람이 보면 무식하다는 소리밖에 안 나온다고요. 하지만 예비시모는 포기할 줄 몰랐고 결국 신랑이 끝에 저에게 지고 말았어요. 나중에는 안 되겠는지 예비시모는 저에게 잘못됐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시모가 저한테 사과하기 전까지 제가 예비시모의 머리채를 놔주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지연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그만하자.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사과할 거면 저희 아빠 막노동꾼이라고 했던 것부터 사과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함부로 하고 무시한 것도 사과하시고요. 알겠다. 내가 전부 미안하다. 너희 아빠 막노동꾼이라고 한 것도, 너한테 함부로 굴었던 것도 전부 미안해. 그러면 된 거지? 아니요. 안 됐는데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저희 집 아수라장으로 만든 거 전부 청소하고 가세요. 망가진 물건들도 전부 배상하시고요. 아니면 저 어머니 주거침입 폭행죄로 확 신고해버릴 거예요. 주거침입이랑 폭행죄? 알았다. 다 하면 될 거 아니야. 전부 청소하고 망가진 것도 싹 다 물어주고 가마. 그래서 그날 정말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졌어요. 예비시모는 아수라장으로 만든 저희 집을 깔끔하게 전부 청소하고 가야 했으니까요. 본인이 벌인 일이니 당연한 것이지만요. 제 집에서 바닥에 떨어진 파편을 하나하나 주우며 청소기를 돌리고 엎어진 의자를 세우고 걸레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짱을 끼고 서서 예비시모를 감시하며 이야기했어요. 꼼꼼히 하세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어질러 놓은 거니까 제가 전부 다시 다 확인할 겁니다. 알겠다, 알았어. 아유, 젠장. 괜히 내 승질에 못 이겨서 왔다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뭐라고요? 아니다. 지금 열심히 치우고 있다. 결국 예비시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저희 집 청소를 마쳐야 했어요. 그리고 망가진 물건들도 전부 배상해줘야 했는데 그중에는 컴퓨터를 연결해 그림 작업할 때 쓰는 타블렛이라고 하는 몇백만 원짜리 전자기기 그림 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비시모는 비싼 돈을 들여서 전부 저한테 배상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저는 예비 남편과 정말로 깔끔하게 헤어졌습니다. 파혼을 한 것이죠. 예비시모가 저희 집까지 찾아와 벌인 만행을 예비 남편을 만나 이야기하게 되었고 예비 남편도 더는 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끝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후 처음 저를 전 예비 남편에게 소개해준 지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예비 남편의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전 예비시모가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전 예비시모의 친구 소개로 전 예비 남편의 의사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더욱 기가 막혔어요. 전 예비 남편은 의사 여자를 만나기 전부터 만나기 싫다고 했는데 전 예비시모가 의사 며느리 두는 게 꿈이라며 안 만나면 쥐약 먹고 죽어버리겠다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예비시모는 전 예비 남편의 행복보다도 본인 욕심과 만족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게다가 당신 아들이 능력 있는 의사를 만난다고
봉잡았다며 아주 신이 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예비 남편이 그 일로 괴로워하고 있지만 전 예비 시모는 그게 전부 당신 아들을 위한 일이라면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전 예비 시모의 욕심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은 전 예비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과 함께 제가 파혼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욕심과 탐욕이 찌든 사람을 시어머니로 두었다가는 제 인생만 불행해졌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 일에 집중하며 예비 남편과 헤어지고 입은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자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유기견 보호센터의 봉사활동도 시작하게 되었고요. 마음을 비우고 치유하는 데는 봉사활동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친한 친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4살 많은 오빠였는데 제가 봉사활동 갔던 첫날부터 절 챙겨준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수더분하고 차분한 모습이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 친구도 일 때문에 저처럼 자주는 봉사활동하는데 못 오지만 시간이 날 때면 가끔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유기견 보호센터에 봉사활동을 간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 그때는 친구랑도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만나서 밥을 먹자고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 헤어지기 전에 대뜸 고백을 해왔던 겁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다면서요. 하지만 전 예비 남편 일도 있고 해서 저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전 예비 남편의 일은 친구도 제가 말해서 이미 알고 있던 일이었고요. 친구는 그런 제 과거를 이해하며 제가 겪은 상처들을 감싸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 친구의 한결같은 따뜻한 모습에 마음을 받아주며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남자친구 된 친구의 직업을 알게 되었는데 남자친구 직업이 의사였던 거예요. 물론 저는 사람을 볼 때 조건을 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남자친구 직업만 봐도 저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저도 남자친구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저는 제 과거 일도 있고 해서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상상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와 처음 만날 때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던 것이라며 청혼을 해왔던 거예요. 하지만 예전 예비 시모일도 있고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또다시 제가 존경하는 저희 아빠의 직업으로 누군가 상처를 준다면 그때는 정말 그 사람이 누가 되었건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또다시 그런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저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남자친구한테는 처음 사귈 때부터 저희 아빠 직업이 목수인 걸 이야기해 준 상태였고요. 남자친구도 제가 전 예비 남편과 파혼한 이유가 저희 아빠 직업 때문에 전 예비 시모가 반대한 것이 이유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남자친구 반응은 저희 아빠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며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 전 예비 시모 생각이 나면서 저는 겁부터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목수인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반대 안 하겠냐고 제가 직접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이미 부모님께 저희 아빠 직업을 말씀드렸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오히려 남자친구를 통해 제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이 딸을 잘 키웠다며 훌륭하시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까지도 남자친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는 말에 처음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던 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전처럼 시부모님이 감히 의사인 자기 아들을 넘보느냐며 저에게 막무가내로 나올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설령 그런 일이 생기면 남자친구가 무슨 일이 있든 막아줄 거라는 약속에 전 남자친구의 말을 믿고 남자친구 집에 방문하게 되었죠. 그렇게 몹시 긴장한 마음으로 남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저를 보자 무표정으로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두 분 모습에 저는 심장이 콩닥콩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분께 인사를 드리자마자 상황이 돌변했던 겁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이렇게 보게 돼서 반가워요.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서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인상도 좋고 우리 아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었네. 그러게 말이야. 참 사람이 선하게 생기고 풍기는 분위기도 차분하니 좋네. 아빠가 몫을하면서요. 따님을 참 훌륭하게 잘 키우셨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거라는 제 예상은 전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 말처럼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런데 그때 딱 느낌이 왔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제 가족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강한 느낌이요. 하지만 사실 놀라운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네 집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을 때부터 느낀 것이지만 집도 개인주택에 보통 잘 사는 집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 집에 방문해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이 대대로 이어진 의사 집안에다가 위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큰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집안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결혼이 맞는지 또다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차이 많은 집안에 제가 과연 어울릴까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하지만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희 조건이나 저희 아빠 직업이나 얼마나 잘 사는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저 하나 사람만 보고 판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늘 변함없는 남자친구의 마음과 남자친구 부모님의 따뜻하고 인자하신 존경스러운 모습에 저는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결혼 후 저는 바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남편 직업이 의사이니 해외 연수를 위해 3년 정도 다녀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남편과 함께 유학을 가서 그림 공부를 더 하게 되었고요. 사실 일러스트레이터 일을 하면서 그림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여건상 그게 안 되니 막연한 꿈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남편 유학을 보내면서 저에게 모든 지원을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남편과 함께 유학을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스러워하자 시부모님은 저도 이제 당신 집안 사람이고 자식이나 마찬가지이니 미안해할 필요 없다면서 잘 다녀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3년 정도 유학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한국으로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유학을 다녀온 후 바로 집안 병원에 소화기 내과 부원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도 유학하는 동안 열심히 커리어를 쌓은 덕분인지 영역을 확장하며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잡지에 나와 인터뷰를 할 정도로 제 분야에서 제법 알아주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건 정말 알 수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전 예비시모와 마주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다름 아닌
저희 시부모님 병원에서 말이에요. 그것도 상황이 역전되어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때가 남편이 시부모님 병원에 정식으로 출근하기 전에 병원에 가서 시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남편이 앞으로 근무할 병원도 둘러볼 겸 같이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유학 다녀와서 3년 만에 갔던 거라 다시 병원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김에 시부모님과 점심시간에 만나 점심도 먹으면서 여러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그 후 병원 원무과장님을 만나 저희는 병원을 함께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원무과장님의 소개로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남편과 원무과장님은 따로 회의를 해야 할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회의실 밖에서 남편을 기다리기로 했고 근처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인물과 다시 마주치게 되었던 거죠. 바로 전 예비시모 말이에요. 전 예비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뻔뻔하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좋게 헤어져 놓고선 말이에요. 세상에, 너 지연이 아니니? 네가 지금 이 병원에는 무슨 일이냐? 혹시 아파서 여기 병원 온 거냐? 역시 우리 아들이랑 결혼 못하게 하길 잘했지. 그 젊은 나이에 아파서 병원 다니는 걸 보면 너도 참 인생 딱하구나. 저 아파서 병원 온 거 아니거든요. 볼 일 있어서 들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좋게 끝난 사이도 아니고 웬만하면 아는 척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아닌 척 하기는. 그런데 너도 알지? 여기 병원 진료 잘하기로 유명한 거. 이 병원에 우리 며느리가 의사로 일하고 있다? 우리 아들이 너랑 헤어지고 너랑 비교도 안 되는 능력 있는 의사 며느리 만나서 결혼했다는 뜻이다. 게다가 지금 나는 우리 며느리가 오전 진료가 끝이라 나 밥 사준다고 해서 여기 들른 거다? 너랑 파혼시키고 의사 며느리 얻었는데 파혼시킨 게 신의 한 수였다니까? 아니면 너처럼 빌빌거리는 데다 막노동꾼 딸을 우리 집 며느리로 들일 뻔하지 않았니? 역시 내 안목은 틀리지 않았어. 이미 끝난 사이인데도 전 예비시모는 아직도 저희 아빠가 목수라는 직업이라는 걸 비꼬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야말로 그때 전 예비시모를 실컷 비웃어주고 싶었어요. 전 예비시모의 말은 지금 저희 시부모님 병원에 본인 며느리가 의사로 다니고 있다는 소리였던 것이니까요. 그 사실을 알면 전 예비시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매우 궁금해졌죠. 그런데 그때 전 예비시모가 누군가를 손을 흔들어 불렀습니다. 바로 전 예비시모의 며느리였어요. 혜림아, 여기다 여기.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것보다 내가 지금 아주 웃기는 상황을 발견했다. 내가 그랬지.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에 막노동꾼의 돈 못 버는 그림쟁이를 우리 아들이 결혼하려고 만나고 있었다고. 우리 아들이 순진해서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 꼬일 뻔했다고 했었잖아. 지금 그 애를 여기서 만났지 뭐니? 바로 네 앞에 있는 이 여자가 우리 아들이 전에 만났던 그 여자애다. 그런데 어디가 아픈지 병원에 진료 보러 왔나 보다. 너는 이 병원 의사인데 말이야. 이런 애랑 우리 집안 엮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 덕에 이렇게 혜림이 너처럼 능력 있고 똑똑한 의사 며느리를 얻었지 않니? 네가 내 인생의 포배다. 솔직히 처음에는 예비시모가 저에 대해 뭐라고 떠들든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에 대해 계속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시모를 향해 경고하며 이야기했어요. 저기 아줌마, 후회할 짓 하지 마시죠. 아줌마가 무슨 권리로 저희 아빠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줌마, 그러다가 정말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요. 내가 큰 코 다치긴 무슨 큰 코 다치니? 너야말로 나한테 오랜만에 혼 좀 나고 싶지? 그때 네가 나한테 매운맛을 덜 봐서 그러냐? 하지만 그때 더 어이없었던 것은 전 예비시모의 며느리까지 전 예비시모를 거들고 나왔던 거였어요. 저기요, 그쪽이야말로 저희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지 마시죠.
진짜 그랬다가는 저희 병원에서 진료 못 보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쪽이 뭔데 무슨 권리로 저를 여기 병원에서 진료를 못 보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내가 아까부터 누누이 말했지만 저 여기 병원 진료 보러 온 거 아니고 저희 남편이 여기 병원에 얼마음은 출근하기로 해서 같이 둘러보러 온 거예요. 우리 남편도 여기 병원에 출근하기로 한 의사라서요. 이봐, 무슨 헛소리야. 당신 남편이 의사라고? 여기 병원에 지금 오기로 한 의사는 이 병원 건물 주인인 병원 원장님 아들밖에 없는데 지금 당신이 병원장님 아들 부인이라도 된다는 거야? 이 건물이 당신 시아버지 거라고? 헛소리를 하려거든 좀 현실감 있는 거로 해. 우리 어머니 말대로 막노동꾼 딸에 돈도 못 버는 능력 없는 당신을 병원장 아들이 뭐가 좋다고 결혼해서 같이 살아? 혜림아, 저거 말 신경 쓸 것도 없다. 아마 저거 남편이 여기 병원에 취직을 했어도 청소부로나 취직했겠지. 어머니, 저런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저런 헛소리나 하는 사람 있으면 저희 병원 수준 떨어지니까 보안요원 불러서 당장 쫓아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 내가 보안요원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당장 여기 병원에서 나가. 웃기고들 자빠졌네. 당신들이 정말 나 보안요원 불러서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그 보안요원들 불러봐. 나도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하네. 그러면서 정말로 전 예비시모 며느리가 간호사분에게 시켜 보안요원을 부르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가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등장했죠. 누구냐고요? 바로 저희 남편 말이에요. 남편은 화가 난 모습으로 원무과장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뭔데 지금 우리 집사람을 보안요원 불러서 쫓아내라 마라 한다는 거야? 하지만 저희 남편 얼굴을 알 리 없는 전 예비시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쪽이 이 여자 남편인가요? 아내 교육 좀 똑똑히 시키세요. 주제도 모르고 병원에 진료 보러 와서는 무슨 본인 남편이 여기 출근할 거라면서 의사라고 거짓말이나 하고 혹시 그쪽 부인 정신과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문제? 지금 문제는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자 옆에 있던 업무과장님이 전 예비시모 며느리에게 다급히 이야기했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 소화기내과 부원장님이랑 사모님께 뭐 하는 짓입니까? 대? 소화기내과 부원장님이랑 사모님이라뇨? 소화기내과 부원장님이면 이번에 부임하기로 한 우리 병원 원장님 아드님이시잖아요. 설마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원장님 아드님이랑 며느리랑 그 소리인가요? 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외국에서 지내시다가 한 달 전에 오셨는데 부임해서 오시기 전에 미리 답사하신다고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리마,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게 정말로 여기 병원 건물주 병원장 아들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큰 병원 며느리가 되었다는 그 소리냐? 어머니, 어쩌죠? 저희 지금 원장님 아들인 소화기내과 부원장님이랑 부원장님 사모님한테 함부로 했잖아요. 어머님, 저 이러다가 병원에서 잘리면 어떡해요? 이 바닥이 워낙 좁아서 한 번 찍히면 저 다른 병원 옮기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원무과장님의 말에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것인지 전 예비시모와 전 예비시모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전 예비시모 태도가 돌변해서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가 미안했다. 저기 내가 지연이 너한테 큰 실수를 한 것 같구나. 네가 이렇게 큰 병원 며느리가 된 줄도 모르고 내가 방정을 떨었어.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그래도 나랑 우리 며느리랑 모르고서 한 일이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지? 어디 내가 막노동꾼 딸이 이렇게 성공해서 큰 병원 며느리가 될 줄 알았겠니? 그때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저희 아빠에 대해 비하하는 전 예비시모에게 저는 정말 한마디 크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전 예비시모의 말에 저희 남편이 더 크게 화가 났으니까요.
당신 지금 우리 장인어른한테 막노동꾼이라니 어디서 그런 막말을 하는 거야? 우리 장인어른 성실하고 땀 흘려 일해서 살아오신 분이고 내가 존경하는 훌륭한 분이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 상관도 없는 당신이 뭔데 우리 장인어른이랑 집사람을 무시하는 건데? 내가 아까 이쪽으로 오면서 당신이랑 여기 당신 며느리인지 모지않은 여자가 장인어른이랑 우리 집사람 무시하는 거 전부 봤다고. 아닙니다. 제가 입이 하도 싸다 보니까 그만 큰 실례를 하고 말았어요.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 취소할게요. 지연아, 내가 너희 아빠 막노동꾼이라고 해서 미안하다. 다시는 내가 그런 헛소리 안 할 테니까 우리 며느리 쫓아내지만 말아다오. 네 남편한테 부탁해서 우리 며느리 좀 살려줘. 살려주긴 뭘 살려줘? 나는 우리 집사람이랑 장인어른 무시하면서 특히 우리 집사람 건드리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 절대 용서 못해. 우리 집사람 함부로 하는 의사, 우리 아빠 병원에 절대 일하게 못 둔다고. 이 병원 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병원이고 나한테 그 정도 권한은 있으니까. 김 선생이라고 했나? 당신 우리 병원에 나올 필요 없어. 아버지께 말씀드려 더는 우리 병원에 출근 못하게 만들 테니까. 아마 다음 달부터는 안 나와도 될 거야. 안 돼요, 부원장님. 제발 그건 안 됩니다. 저 여기서 쫓겨나면 다른 병원도 못 가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전 예비시모며 전 예비시모 며느리며 봐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보안요원을 불러서 병원 밖으로 쫓아냈으니까요. 그러자 전 예비시모가 보안요원분들에게 끌려가면서 저를 향해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네가 얼마나 훌륭한지 이제 알았으니 제발 우리 며느리 한 번만 살려줘라. 부탁하마. 그래서 저는 그런 전 예비시모를 향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줌마, 이제 와서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아빠한테 막노동꾼이라고 무시했던 당신, 어디 우리 시부모님 병원에서 쫓겨나는 며느리랑 알콩달콩 잘 살아보라고. 나야말로 당신 같은 시어머니 피해서 파혼한 게 내 인생의 신의 한 수다. 그렇게 전 예비시모가 저희 시부모님 병원을 쫓겨나는데 정말로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전 예비시모의 며느리는 저희 시부모님 병원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 예비시모 며느리가 저희 시부모님 병원에 온 지가 3달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의사로서 실력이 꽝이었나 보더라고요. 능력도 없는 데다 전에 있던 병원에서도 과실 문제도 있었고 환자분들한테 막말에 함부로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걸 숨기고 시어머니 병원에 들어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같은 과 과장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백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 예비시모 며느리도 잘리면서 전 예비시모 며느리를 데리고 왔던 과장분도 징계를 받고 과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예비시모란 사람은 정말 경우도 예의도 없는 무식한 인간이었습니다. 전 예비시모의 며느리가 저희 시부모님 병원에서 잘리고 얼마 안 돼서 전 예비시모가 제 사무실 앞까지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붙잡고 늘어졌던 거예요. 지연아, 부탁한다.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우리 며느리 좀 살려줘. 당신이 지금 여기까지 무슨 일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냐고요? 알아보니까 너 유명한 작가가 되었더구나. 잡지에도 나오고 인터넷 뉴스 인터뷰도 하고 내가 잡지에 실린 네 회사 건물 보고서 주소 수소문해서 찾아온 거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지 말고 그냥 결혼하게 하는 건데 큰 실수였어. 저기 지연아, 내가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한데 우리 며느리 네 시부모님한테 말 좀 잘해서 다시 취직시켜주면 안 될까? 나는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글쎄 돌팔이 의사 마냥 실력이 없어서 그동안 여기저기 병원에서 계속 잘리고 있었지 뭐냐. 어쩐지 의사가 무슨 일로 중학교 선생인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했는지 의아했는데 결국 지가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 아들 이용해 먹으려고 선택한 거였어.
내가 며느리한테 우리 아들이랑 결혼만 해주면 나중에 개인 의원까지 차려준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만약 여기 병원에서도 잘리면 진짜로 내가 의원을 차려줘야 할지도 모른다니 말이다. 생으로 큰 거금이 나가게 생겼다고. 이번에 너 건드린 것 때문에 네 시아버지가 제대로 화가 났는지 우리 며느리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 다 퍼져서 다른 병원에서도 뽑아주질 않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제발 그동안 내 잘못 용서하고 우리 며느리 좀 너희 시부모님 병원에 다시 꽂아주면 안 되겠니? 제 앞에서 매달리는 전 예비시모를 보며 제가 해줄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미쳤나? 어디 와서 사람한테 청탁을 하고 있어. 그런 실력 없는 의사 계속 우리 시부모님 병원에 뒀다가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났다간 스토킹으로 확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명심하고. 그러게 아줌마, 사람 함부로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게 저는 예기치 않은 우연으로 오래전 묵었던 전 예비시모를 향한 억울함에 대한 복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지인을 통해 전 예비시모와 전 예비 남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끝이 정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예비 남편을 억지로 결혼시킨다 싶더니 결국 전 예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안 좋았는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의사인 부인이 평소에도 성격이 워낙 강해서 전 예비 남편을 힘들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전 예비 시모가 원해서 했던 억지로 한 결혼이나 다름없으니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만 것이죠. 그 일로 전 예비 남편은 아예 전 예비 시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혼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결국 전 예비 시모는 본인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본인 아들의 인생까지 불행하게 만들고 자식과의 인연도 끊어지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더군다나 전 예비시모 며느리는 다른 병원에 이직을 하려고 했지만 워낙 여러 곳에서 평판이 안 좋다고 소문이 나서 뽑아주는 병원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예비 남편과 이혼 후 개인 의원을 차렸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환자분들에게 함부로 대했다가 소문이 났는지 병원에 파리만 날리고 있어서 조만간 문을 닫게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은 역시 그때 제가 한 파혼은 신의 한 수였다는 것과 제가 그런 전 예비시모가 있는 집안에 들어갔다면 제 인생도 무너졌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따뜻한 시부모님과 든든히 제 곁에 있는 남편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행복을 찾은 느낌이랄까요? 시부모님이며 남편까지 저희 부모님과도 사이도 좋고 서로 위해주고 있어서 그 또한 저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늘 그랬던 것처럼 불행했던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제가 가진 행복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